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한 대선 후보를 둘러싼 사법부의 움직임에 대한 건데요. 이게 정말 이례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랄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보내고 또 고등법원은 엄청난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죠. 거의 선거 일정에 딱 맞춰서 진행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그 대법원 결정 말인데요. 기록이 6만 8천 페이지나 된다고 하잖아요. 네, 6만 8천 페이지요. 근데 이걸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파기환송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또 그 과정에서 법 절차는 제대로 지킨 건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논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또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결국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흐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죠?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 대선 국면에서 벌어지는 이례적인 재판 속도전 문제고요. 둘째는 대법원 결정 자체에 절차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곧 나올 고등법원 선고가 후보 자격에 미칠 영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대법원 이야기부터 좀 더 해볼까요? 그 9일 만에 파기환송. 이게 통상적인 경우랑 비교하면 얼마나 이례적인 건가요? 이건 정말 이례적이라고 봐야죠. 보통 대법원 사건 처리 기간을 생각하면요. 게다가 대법원은 원래 법률 문제만 다루는 곳이잖아요. 네, 법률심이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실관계 판단까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게 형사소송법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이고요. 게다가 일부 자료를 보면 그 서부심리, 그러니까 대법관 몇 분이 먼저 검토하는 단계를 건너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더라고요. 전원합의체로 바로 갔다는 건가요? 네, 그런 절차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까지 서둘렀는지 그 배경에 덮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대법원도 그런데 고등법원은 더 빨랐다고요? 네, 정말 놀라운 속도였어요. 대법원에서 결정 나고 그 방대한 기록을 넘겨받는 데까지 20시간이 채 안 걸렸다고 하고요. 20시간 만이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사건 배당하고 첫 재판 날짜까지 5월 15일로 바로 잡아버렸어요. 와,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진행됐네요. 심지어 서류 송달 방식도 좀 특이해요. 보통 우편으로 보내는데 이번엔 법원 집행관이 직접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집행반이 직접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모여서 이건 어떻게든 대선 전에 판결을 확정 지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법적 쟁점이 나오는데요. 그 항소 이유소 제출 기간 문제요. 법에 20일은 보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형사소송법 361조의 3에 명시된 피고인의 권리죠. 항소 이유를 준비할 시간으로 20일을 주는 건데, 여기에 상고 제기 기간 7일을 더하면 사실상 27일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건 법원이 이 20일이라는 기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상고 제기 기간 7일만 딱 적용해서 6월 초 아마 대선 결과 확정 시점일 텐데요. 그 전에 판결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피고인 방어권 침해 아닌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논란이 큰 겁니다.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국회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20일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하긴 했어요. 했지만 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재판도 소관이니까요.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가이드라인을 줬다면 고등법원이 그걸 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그럼 해당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걸로 예상되나요? 자료들을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굉장히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 같아요. 우선 입법적으로 아예 선거 기간 중에는 대통령 후보나 당선인 재판을 중지시키는 조항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고요. 법 개정까지요? 네, 그리고 사법적으로는 당장 재판 기일을 좀 미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겠죠. 선거운동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요. 공직선거법에도 그런 근거가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법원 결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직접 헌법 소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변론을 다시 하자거나 증거를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가능하고요. 정치적인 대응도 언급되던데요. 네,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이라든지 국정조사나 청문회 요구, 여론전 같은 정치적 카드도 만지작거릴 수 있겠죠.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탄핵도 안 되고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된다면 재판손을 허용하도록 법을 바꾸거나 헌재의 긴급 조치를 요구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말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런 법적, 정치적 공방과는 별개로 이 상황 자체가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게 또 중요한 지점이죠. 자료들에서는 사법부의 이런 이례적인 행보가 결국 특정 후보에게 사법 리스크 프레임 혹은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서 선거판에 직접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후보 관련 뉴스보다는 이 후보의 재판 관련 소식이 훨씬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다른 중요한 정치 현안들이 상대적으로 묻히게 되는 측면도 있고요. 결국 이 모든 논란의 밑바탕에는 사법부의 판단이 선거라는 중대한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주 무거운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일정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의심 자체가 사실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성, 물론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그 권한 행사가 특정 시기에 특정 인물을 향해서 이렇게 유례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런 민감한 시기에 사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고 또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